예, 저는 1980년대 광대역 정보통신망, 저희들 이제 BISDN이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의 태동기에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91년도에 귀국해서 KT에서 BISDN 연구에 대한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통신 환경은 유선 전화의 보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막 그 데이터 통신을 같이 어우르는 그런 그 종합정보통신망, 우리 내로밴드 ISD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려는 그 시기에 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그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서 1995년도에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만은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아서 급기야 제 기억에 1997년도에 IMF 금융위기라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국가사회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에게는 그 국가 프로젝트인 한BISDN 연구개발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의 그 실무 책임자로서 기획을 하고 또 KT의 통신망 연구소장으로서 ADL 테스트베드를 세계 최초로 구축을 하고 그리고 장비의 개발 그리고는 연구개발본부장으로 그 위에 올라가는 IPTV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 있었고 또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망 설계, 구축 그리고 구축된 초고속 인터넷망을 실제 운영하고 하는 것까지 약 20여 년에 걸친 그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이 브로드밴드 ISDN 광대역 통신망과 같이 하는 그리고 지금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의 초고속 통신망과 함께 할 수 있었던 행운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ADSL 기술을 활용한 초고속 인터넷망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구축하고 또 그 기반 위에서 IPTV 등 다양한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10여 년 동안 변함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었던 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책이 그 기반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탄생한 한BISDN이라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1990년대 초반부터 10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축적된 인력과 기술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ADSL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대규모로 상용화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벤치마킹 대상이 없었고 또 관련 장비들도 온통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고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스스로 노하우를 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관련 장비 산업체, 그리고 통신사업자, 정부, 그리고 연구자들이 전체 그 공동 작품이자 열정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 영상 서비스의 보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G로는 요금이나 대역폭의 한계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영상 서비스가 LTE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한 예로 LTE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에는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 DMB 모듈을 스마트폰에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영상 전화가 보편화되고 SNS를 통해서 다양한 영상 정보를 월정액 요금 한도 내에서 사용자들은 편리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금제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과거에 음성 따로 데이터 따로 과금하던 요금제가 데이터 사용 용량에 따른 단일 요금제로 바뀐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LTE 서비스가 음성, 데이터, 영상 구분 없이 모두 IP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도 진정한 망의 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LTE 서비스의 도입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망을 구축한 통신사업자보다는 망 구축 없이 LTE 대역폭을 활용할 수 있었던 SNS 사업자를 포함한 그 OTT 사업자들, 오버 더 탑 사업자라고 그러죠. 의 약진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LTE 서비스를 통해서 유선에 한정되었던 우리의 그 통합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무선까지 보편화된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애트리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의 산 증인이자 ICT 기술 발전의 주역을 담당해 왔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3년간 애트리 원장으로 재직 시에는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지능 혁신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을 그리고 또 전략을 수립하였고 그 전략에 따라서 5G, 빅데이터, AI, AR, VR 그리고 홀로그램 등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기술은 적극적인 기술 이전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기술 시연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ICT 기술 강국의 위상을 세우는 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애트리가 우리나라 ICT 기술의 선도자 역할을 유지하려면 애트리는 보다 원천 핵심 기술에 전념해야 합니다. 또 상용 기술은 기업이 전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프로젝트를 스스로 따로 돌아다니지 않고 오랫동안 한 분야의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를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예측하고 대처하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ICT에 있어서 이미 우리나라는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모색해야만 합니다. 이런 시기에 과거의 성공 경험은 오히려 앞으로의 도약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개인이나 어떤 기관이 혼자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창의성에 기반한 개방, 공유, 그리고 협력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적으로 평가받았던 정책과 규제, 연구 방식이 이제는 비효율적인 간섭이 될 그럴 확률이 점점 더 제 생각에는 커져 보입니다. 이럴 때는 못 믿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강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은 연구자에게, 사업은 사업하는 사람에게 믿고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